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하나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새꼬시. 최근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녀의 논문을 대신 쓰게 하고 봉사활동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수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 대학원생들을 울리는 피해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의 강태경 수석 부지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태경입니다.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느 학교인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밝히시면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니요, 뭐 저는 이미 대놓고 활동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용감하신 분이시고요. 2015년에 이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는데, 네네. 웹툰을 직접 기획하신 분이라고요. 예. 네, 저희가 제가 대학원 총학생회에 있을 때 이제 총학생회의 집행부분들하고 사실 중요한 사업 하나가 계획됐었던 게 펑크가 나면서 이걸 메꿀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1년 계획을 세우는 그 모임 회의 자리에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대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사례를 직접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썰툰 같은 그게 인터넷 문화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식을 제보 받으면 그거를 이제 만화로 그려서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했더니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제가 다음 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웹툰 찾아보시면 오늘 저희가 다루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자, 대학원생 노동조합 소속이신데 대학원생도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네, 대학원생이 노동조합이 2017년 말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저희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왜 노동조합이죠?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게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일을 꽤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국의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떤 신분이냐고 물어보면 학문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 근로자라고 생각한다가 57.8%, 그리고 학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라고 생각한다가 8.3%고요. 학문연구를 하는 순수한 학생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는 32.8%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노동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일을 해요, 대학원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조교입니다. 그다음에 학회의 업무를 돕는 학회 간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연구과제나 기업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대학원생들 스스로는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제 노동자라면 법적으로 이제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노동자의 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성균관대 사례 같은 것들도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좀 주위에서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대학원 총학생회에 있을 때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제보는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가 노조를 만든 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미 거의 그 자잘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아마 7, 80건 정도는 제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한 달에 뭐 6, 7건씩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뭐 소개해 줄 만한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구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연구 저작권. 실제 연구를 시켰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편의대로 꽂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뺏긴다든지 대피를 강요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일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연구비를 받아서 학생이 자기의 인건비로 받은 돈을 다시 일부를 빼서 줘야 되는 사례들이 있고요. 더 심각하게는 이게 물증이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장부는 따로 가지고 있고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다 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허드렛 일 시키는 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자녀의 등하교를 돕는다든지. 등하교를 돕는다는 게 뭐예요? 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뭐 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 집에서 잠시 보고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집에서 보고 있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다 큰 성인인데도 뭐 그 자녀가 자녀가 오늘 이제 갑자기 인천공항에 떨어졌는데 돌아올 차편이 없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인천공항에는 심야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뭐 평상시에는 서로 이제 일상적 관계에서는 시키지 않는 일들이 그냥 뭐 늘상 벌어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관찰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수 자녀가 결국은 대학원생들의 조력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치의과 전문 대학원도 들어가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 자녀 입시와 관련한 부당한 요구도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그 교수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이름을 끼워 넣어주는 사례들이 되게 여러 건이 한꺼번에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는 대학원생들이 했는데 자녀들 이름을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은 기여도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사례도 뭐 해외 연수까지 갔다 오고 있는 와중에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것도 심지어 단독으로 했다고 교신 저자 외에는 단독으로 그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는 식이었으니 실제로 일한 대학원생들 이름 다 빼버린 거죠. 그렇죠. 이름이 애초에 적혀 있지 않고 저도 논문을 확인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완전히 가로채기 대필 같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갑질도 있고 또 아까 이제 연구비 비리 같은 금전적인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국가연구과제가 본격적으로 대학에 투입되면서 프로젝트를 이제 매번 따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학기는 땄지만 다음 학기에 또 딸지 어쩔 줄 모르니까 받은 임금 중에 일부를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보릿고개 때 쓰자라는 식의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 대학원생들이 조교나 간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겪는 일들인데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받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조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저시급. 조교들이 받는 금액, 행정조교는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 혹시나 행정조교 하시는데 노동자성 인정 못 받으신 분들은 노조로 문의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장학금 형태로 주어지는 연구조교 금액이나 아니면은 교육조교 금액은 최저시급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장학금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안 맞춰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간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에서 30만 원. 10에서 30만 원이요? 네, 물론 이게 한 달 풀타임 근무는 아니지만 이제 일이 몰렸다가 이제 줄었다가 하는 시기지만 뭐 그나마 못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돈 받아서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다양한 부업을 해야 됩니다. 부업들을.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원으로 프로젝트 연구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50에서 뭐 많게는 많이 받는 경우는 과제가 많은 경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대 찍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프로젝트 연구원이면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초과 착취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한 인건비를 받았지만 다시 턴백해야 되는. 자, 돈도 많이 못 받고 일은 뭐 엄청 해야 되고 또 각종 갑질에 시달리고 이런 현상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제 보통 노동자라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보통 졸업할 때까지 참습니다. 그냥 참아요? 그 졸업이 만약에 무산될까 봐 걱정한 졸업이 무산되거나 혹은 만약에 비리가 있었을 때 그걸 고발하면 그 가장 좋은 경우 그 교수가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가 날아가고 나면 그 세부 전공을 맡아줄 사람이 그 학교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해서 고발했다가 실험실이 단체로 졸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옆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군요. 그럴까 봐 일단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이 사람과 그냥 갈등 관계로만 되고 문제가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통령 청년 직속위원회에서 2014년 나온 조사 보고서를 보면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좀 더 크게 보면 대학원에 본격적으로 국가 연구과제가 수행되게 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조가 넘는 금액이 대학원에서 연구가 수행이 되는 그 연구비의 연구 용역을 준다는 거죠, 국가가. 그렇죠. 대학원에다가. 그리고 그 외에 기업에서도 받는 금액도 수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원은 사실 큰 연구노동을 하는 연구 시장이 됐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생들이 여전히 노동자성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그 뭔가 인건비를 줄이고 그 경쟁력으로 과제를 따려고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계속 발생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발의된 법안이 이제 이공계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사대보험의 금액을 정부가 부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이 봤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개정안이 발의만 돼 있고 지금 통과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발의된 지 뭐 몇 개월이 안 돼서 상임위 통과까지도 아직은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의원이 발의했습니까? 노웅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그 지금 과방위의 위원장입니다.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발의를 한 거군요. 대학원생 노조가 지금 출범한 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1년 동안 좀 변화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느끼기에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기 시작했다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률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원 스스로도 고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서 저희들의 설립을 공감해 줬던 교수님들도 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으로 인정해 주면서 그것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태경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수석 부지부장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